거대한 힘을 가진 중국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저자의 이름만으로도 꼭 읽어보고 싶어지는 소설이다.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경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의 일상적인 일들이 이 소설에 녹아있다. 주인공 전대광을 중심으로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일과 일상에서 중국의 모습을 이야기로 자세히 보여준다. 가령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벌렁들어 누워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기꾼들의 모습이 일상적인 것으로 나오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관광버스가 들어가자 산적대가 나타나 차를 공격하는 광경은 경제대국 중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총 3권으로 된 소설로 우선 한 권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서울에서 의료사고로 성형의 의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진 의사 서하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자신을 초대한 전대광을 만난다. 전대광은 중국 상하이에서 상사원으로 근무하는 40대의 남자였다. 엄청난 인구의 중국에서 한국의 성형수술의 인기가 높아져 서하원이 초대받아 중국에서 성형의로 근무하기로 된 것이다. 전대광에게는 외조카가 하나 있다. 조카 송재형은 중국 베이징 대학에 다니는데 경영학과를 포기하고 중국 역사학과로 전과를 하겠으니 어머니를 잘 설득해달라며 외삼촌에게 부탁을 한다. 송재형은 베이징대에 같이 다니는 리일링이라는 여학생과 열애 중에 있었다. 그가 전과를 결심한 것에 리일링의 비중도 컸다. 전대광의 지인 중 샹신원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촌이 대륙에 불기 시작한 성형 유행 바람을 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었다. 그 사촌은 성형 외과를 가지고 있었고 실력 좋은 한국의 성형의를 찾고 있어서 샹신원의 부탁으로 전대광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서하원을 중국에 데려올 수 있었다. 상하이에 자리 잡은 모든 기업의 상사원들은 샹신원 주임과 같은 사람들과 관시를 맺기를 갈망했다. 중국에서는 관시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샹신원은 세관 통관처 주임이었다. 주임은 한국으로 치면 실무총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상사원들은 샹신원 같은 직위의 사람들과 관시를 맺으려고 동분서주했다. 전대광은 다행히 샹신원과 관시가 맺어져 있었다. 그래서 샹신원은 자기 사촌의 일을 은밀하게 전대광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샹신원과 관시를 맺은 것은 9년 전의 일로 그때는 전대광이 중국으로 온 지 2년 정도 된 시기였는데 샹신원의 처남이 신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실력 좋은 한국 의사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전대광은 의사로 일하는 자신의 선배를 떠올리며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여 실력 좋은 남박사를 소개받고 샹신원의 처남은 일사천리로 남박사에게 수술을 받고 건강을 찾게 되어 샹신원은 전대광에게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샹신원과 사촌 그리고 서박사와 전대광은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갔는데 서박사를 보고 마음에 든 샹신원은 전대광에게 서박사를 위해 최고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라고 한다. 한편 중국에는 일본에서 온 상사원들도 있는데 토요토미 아라키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중국을 낮게 보고 중국어는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상사원들은 중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본인 상사원들은 억척스럽게 중국어를 배우려는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편이었다. 어느 날 동료인 이토 히데오와 이시하라 시로와 만나서 술을 마시는 그는 요즘 상하이에 진출한 부동산 회사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골드의 회장은 1977년생 중국 이름 왕닝닝, 미국 이름 소피아로 혼혈이며 미인이고 똑똑한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상하이에서 전대광의 거래처 지인인 김현곤 과장은 일처리에 문제가 생겨 시안이란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전대광에게 이별을 알린다. 시안으로 발령받아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된 김형곤에게 친커 과장이 자기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다. 그리고 이 부탁을 들어주면 둘은 관시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부탁받은 자리에서 김현곤은 바로 채용하겠다고 답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관시를 붙잡는다. 2권으로 넘어감. 중국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많지만 소설로 이렇게 중국의 일상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 책의 인기가 그 점에 있는 듯하다.